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5일 오전 8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한국인은 걱정거리 하나는 들었습니다. 문재인, 김정은의 비핵화 쇼에 트럼프가 넘어가서 한미 동맹관계까지 훼손하는,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까지 중단시키는, 이런, 또 그 더 나가가지고 주한미군을 감축 또는 철수하겠다는 이런 악몽이 싹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김정은, 문재인이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서 코너에 몰리고 아마 이용당하는 그런 꼴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국무부를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우리로서는 든든한 조치가 나왔습니다. 요사이 여러 행정명령을 통해서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탈트럼프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어제 국무부를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돌아왔다, 외교가 돌아왔다, 우리는 우리의 동맹을 재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정말 듣고 싶었던 말입니다. 그 첫 조치로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미군의 전 세계 태세를 점검하고 있는 가운데서 우선 주독 미군 감축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7월에 독일이 자국 방위비를 충분히 내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34,500명의 주독 미군 중에서 9,500여 명이나 감축해서 다른 데 재배치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뒤집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한국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봅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분담금을 충분히 내지 않는다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하도록 선 적이 있습니다. 철수는 불가능하겠지만 감축, 지금도 뭐 2만 한 7, 8천만 명 되는데 이걸 또 감축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걱정은 안 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주독 미군 동결 조치는 미 국방부 내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심어놓은 인맥도 무력화시키고 정책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감축 의료도 불식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에 연합뉴스에 기고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였습니다. 이것은 미국에 있는 한국계 미국인 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서도 분담금 같은 거 가지고 동맹을 흔드는 그런 일은 안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바이든이 특히 조지아주에서 근소한 표 차이로 당선된 데는 한국계 미국인의 표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 압도적으로 바이든을 지지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 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한국계 미국인 유권자 여러분, 특히 미국에서 바이든을 찍었던 분들, 여러분들의 그 투표가 효과를 보고 있고 앞으로 계속 바이든이 김정은과 문재인에게 속지 않도록 여론을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게 국무부가 문재인 정권과는 완전히 반대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하겠다고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가 미국의 소리방송은 또 국무부에서 운영을 합니다. 독립성이 있죠. 이틀 전에 VOA의 질문에 대해서 답장을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이든 해리슨 행정부는 대북 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북한의 지독한 인권 기록과 폐쇄된 국가 내의 인권 존중을 촉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다 라면서
한국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을 너희 눈치를 살피면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든 데 대해서도 아주 그것을 무시하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정책을 천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북한, 이게 국무부 대변인실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노동교화소, 네트워크와 조직적인 강제노동에 대해서 깊이 우려한다. 북한의 인권과 노동권을 증진하고 인권유린과 인권침해를 저지른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리기 위해 생각이 같은 파트너들과 함께 계속 일하고 있다 라면서 미국은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고, 생각이 같은 파트너들과 인권 유린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데 단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예민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VOA가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와 정보 유입을 제한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세계 정책으로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옹호한다. 북한의 정부를 자유롭게 유입하기 위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 완전히 문재인 정권의 이 수치스러운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반대하는 나라의 입장을 이렇게 거의 직설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거는 북한의 정보를 자유롭게 유입하기 위한 캠페인을 우리는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정부기구 커뮤니티와 다른 나라의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탈북단체와 계속 공조하겠다는 겁니다. 이틀 전에 있었던 이 문재인 대통령의 첫 통화에서도 발표된 것만 봐도 이 통화는 바이든이 주도한 통화였고, 바이든이 하고 싶은 말이 많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된 당사국인 한국의 노력을 평가하며 한국과 같은 입장이 중요하고 한국과 공통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동맹을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인사치레는 했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두 정상은 한미가 영내평화 번영의 핵심 동맹임을 재확인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책임 동맹으로서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 협력을 넘어 민주주의, 인권 및 다자주의 정진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가치 동맹이란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문재인, 김정은에게 비수처럼 꽂히는 말입니다. 가치 동맹이란 말은 한미일 동맹, 특히 한미 동맹은 방공자유의 가치를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방공자유 중에는 그 핵심이 법치, 인권, 이게 핵심 키워드죠. 그러면서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 협력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줄이면은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의미하는 거죠. 가치 동맹을 딱 기준을 해버리면은 한국은 절대로 중국 편에 설 수가 없습니다. 중국과는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가치 동맹이란 말은 반중국 동맹이라는 말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여기다가 인도 태평양 지역 협력을 넘어 민주주의, 인권 및 다자주의 정진에 기여한다. 이 말은 한미일 동맹이 동북아시아의 가치 동맹의 축인데, 이걸 더 확대하면은 인도 태평양 지역과의 연대, 특히 호주, 인도, 월남 손을 잡고 자유민주주의의 심각한 도전 세력인 중국을 견제하겠다 하는 것을 점잖게 표현한 겁니다. 점잖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짓밟고 있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경축한다는 이야기를 시진핑에게 했다는 것이 얼마나 바이든 행정부를 자극했겠느냐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영내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것도 바이든이 강조한 이야기라고 봐야죠.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북한 노동당 정권과는 민족 반역자인 북한 노동당 정권과는 민족 공조를 한다면서 우리의 우방국인 한일 관계는 악화시키고 심지어 우리 국군은 이 북한군에 대해서는 약하게 나오면서 일본 자위대에 대해서는 이걸 무슨 적군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행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송영무 정경도 도국방장관이 있을 때.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온 거죠.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영내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 이것은 외교 전문가인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가 무게가 실리는 겁니다. 요새 최근에 보면은 이 정부가 지금까지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더니 요새 상당히 약하게 나옵니다. 왜 약하게 나오겠어요? 일본과 대결하는데 한국 편을 들어줄 세력이 있습니까? 지금 북한밖에 없어요. 북한. 중국도 지금 일본과는 아주 친합니다. 그럼 북한 믿고 일본과 맞짱을 뜨겠다. 누가 도와줍니까? 그걸? 미국도, 심지어 중국도 한일 관계가 좋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적어도 문재인 정권이 미국 정부를 이용을 해가지고 뭘 해보겠다는 것은 이제 꿈을 접어야 됩니다. 몇 가지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첫째, 문재인 정권의 비핵화 사격은 완전하게 끝났습니다. 이제 북핵 문제의 해결 방안은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무슨 묘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쇼에는 넘어가지 않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정상회담 같은 걸 해가지고 트럼프가 2018년 6월 10일 싱가포르에서 일방적으로 군인들에게 물어보지도 안 하고 한미 군사훈련 중단시키는 거대한 선물을 김정은에게 받은 것도 없이 주는 이런 해괴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한미동맹 안정적으로 나갈 것이다. 그 다음에 북한 인권 문제 계속 제기하게 될 것이다. 한일 관계 지금보다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바이든을 저주하면서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훨씬 더 잘했다. 그리고 트럼프가 부정선거로 떨어졌다. 지금도 트럼프를 편들고 있는, 바이든을 욕하고 있는 이 이른바 그 사람들이 우파라고 안 하면 몰라도 자칭 우파 유튜버들을 비롯한 이런 음모론자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래도 바이든 반대, 트럼프 옹호를 계속 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바이든 당선된 이후 적어도 한미 동맹, 더 나가서 한미일 동맹의 존재 의미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 참 든든합니다. 한미일 동맹은 가치 동맹인데요. 그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필연적으로 방공, 그리고 법치입니다. 감사합니다.